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 또 반대로는 견조한 고용지표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전일 수급을 통해서 오늘장 시장 흐름 미리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부추기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6만 원대를 회복을 해냈고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네이버인데요.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기존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들이죠. 네이버로도 어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자동차 관련주, 기아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점차 해소되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 신차 출시 등을 통해서 공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신한 지주 쪽으로는 5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조정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의 매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고요. 또 LG전자 쪽으로도 매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LG전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요. 또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카카오와 네이버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자동차 관련주, 그중에서도 기아를 많이 담았다면 기관 쪽에서는 현대차를 많이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매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대모비스를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완성차는 물론 부품주들도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한편 외국인들은 반대로 현대모비스 쪽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LG와 LG이노텍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요. LG이노텍은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 전시에 데뷔한 가운데 LG전자 이번 4분기 어닝 쇼크는 LG이노텍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LG전자는 어제 시장에서 4%대 강세 흐름을 보였고 LG이노텍은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도 외국인들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로 엮어볼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과 한국전력을 많이 팔았습니다. SK온이 튀르키예 합작 공장에 대한 설립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감에도 SK이노베이션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환율에 대한 우려감과 또 유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주가는 어제 시장에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과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2024년 이후 처음으로 4조 원대를 기록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감산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라스베가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내 1호 케어 로봇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로봇 관련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를 많이 담았고요. 또 JYP 엔터테인먼트도 담았습니다. 3거래일 연속의 주가 하락 흐름 이어지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담으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소폭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주 안랩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히면서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로봇 관련주로 엮어볼 수 있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점찍은 가운데 로봇 관련주가 어제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이면서 11%대의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의 매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JYP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담았다면 기관 쪽에서는 SM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에 일주일 만에 주가가 60%가 넘게 오른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거래일도 주가는 9%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 음극재, 나노신소재를 담았고요. 양극재, LNF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도 매수 흐름이 이어졌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스템 임플란트를 많이 팔았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6일 집단 소송이 나오면서 주권거래 매매 거래 공시와 함께 30분간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SMG 엔터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티니핑의 국내외 인기에 상승하던 SMG 엔터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외국인들도 SMG 엔터를 많이 매도했고요. 또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 동진세미캠과 심텍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주가는 소폭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의 매도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 ST팜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그리고 HFR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를 한 가운데 주가는 약간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또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그 밑으로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죠. 뉴프렉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CS 기대감이 있지만 기관이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지난 6일 오스템 임플란트에 관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2020년 사업 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 회계 관련 서류에 허위 기재나 또 표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행동주의 펀드와의 경영권 분쟁도 예고가 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가 어제 시장에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 일정입니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투자 행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으로부터 9일 그리고 12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